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김소장TV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SMC와 대만의 방위비를 지적했고, 또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IRA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좀 말끝을 흐리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속내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 뉴욕 증시 반도체 증시가 워낙 안 좋았죠.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중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반도체 증시를 좀 흔들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만 TSMC를 언급하면서 대만의 방위비를 지적했었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해당 발언들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이 선거에 앞서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11월 전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거죠. 금리 인하로 얻게 될 경기 부양 효과가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가 너무 느리다고 좀 지적을 하면서 해임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당시 파월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나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다 마칠 생각이라며, 연준은 정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경제와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또 다른 길을 걸어갔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준은 트럼프 발언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도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11월 대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IRA도 지적했었죠.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IRA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거기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IRA를 폐기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순하게 IRA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을 뿐 감소시키지 않았다. 그 비판하면서 좀 말끝을 흐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해당 그 발언들을 봤을 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도 IRA에 대해서 크게 건들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행보에서 더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폐기라든지 강한 그 보조금 감축이라든지 그런 언급들을 보통의 성격이었으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을 뿐 이 정도 발언으로 끝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IRA 정책은 크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국내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 여파에도 지금 LNF가 3천억 규모의 연구체 발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LNF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LNF는 대규모 투자에 앞서서 지금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말 부채 비율도 240%가 넘어가면서 재무 구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LNF는 지난해도 연간 2,2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2천억 이상 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연구체가 완판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지금 12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또 수요가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추가적으로 M&A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LNF의 대표이사 허재용 대표이사가 범 LG나 그쪽 LS 그쪽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M&A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LNF M&A 가져가면 대박이죠.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살리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100조 원 규모의 공용 에너지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과 SK ENS를 합병하면서 자산 규모 100조 원 규모의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사의 합병은 외형적인 성장 외에도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무 손익 구조 강화, 그리고 성장 모멘텀의 강화. 아무래도 뭐 LNG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사업 다각화도 되고, 그리고 재무 구조까지, 그리고 성장성 있는 사업들이 같이 껴있다 보니까 합병했을 때 좀 시너지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일단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SK 그룹을 어떻게 보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SK오는 쪼개긴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붙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안 좋았고, 그래서 SK 그룹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지금 캐즘 훅폭풍에도 2분기 가슴 쓸어내린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위기 SK온인데, 일단 상대적으로 LG 엔솔과 삼성 SDI는 좀 위기를 잘 넘어섰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조세 공제를 받으면서 적자를 면했죠. 그리고 삼성 SDI는 경쟁사 대비 이번에 큰 낙폭 없이 선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좀 안 좋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또 합병하고 SK온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ESS 쪽으로 또 매출액이 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영업이익을 좀 돌리는 모습이고, 사업 다각화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엔솔 외에도 지금 삼성 SDI도 뭐 6월 독일 메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처음 공개한 뭐 삼성 배터리 박스 1.5, 그것도 대규모 수주에도 성공했고, 그 LG와 삼성은 지금 사업 다각화에 빠르게 좀 점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LG 엔솔을 보면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LG 하반기부터 서서히 실적이 반등이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4만 대로 시장 추정치를 웃돌면서 아무래도 LG 엔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달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4년 좀 부진하겠지만 2025년, 2026년 LG엔솔의 성장성은 뭐 무조건 성장하는 거죠. 기존 수주라든지 캐파라든지 확정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대형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소형 배터리, 그리고 ESS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여지다 보니까 또 LG엔솔은 또 꾸준한 우상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LG엔솔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3중 바닥을 찍었죠. 이번에 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또 발언들로 인해서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지금 멈추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최근에 치고 올라왔던 반도체 기업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전기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2차 전지로 좀 흐름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의 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으로 삼성 SDI 차트도 마찬가지로 LG엔솔과 비슷하게 지금 쌍바닥 잡는 모습이고, 지금 뭐 거래량이 크게 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같이 반도체들 크게 하락하는 자금들이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3사로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 분명히 반도체는 충격을 계속 받을 거고, 그 자금들은 2차 전지 대형주로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가장 유력한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거기서 리튬과 양극재 요런 기업들로 자금들이 흡수될 확률이 높죠. 리튬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는데, 일단 이 자금들이 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해당 자금들이 계속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바닥이 금방 잡힙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00일선을 돌파하고 거기서 또 공매도 숏 커버가 또 나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면은 또 올해 연말까지 또 금방 또 급등하는 흐름 보일 수 있는 흐름 보이니까 해당 내용들 체크하시고 제가 또 긍정적인 이슈 나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